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유통 기환입니다. 오늘은 유통업 종사자 중에서 한국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난다라는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입니다. 바로 코스코 창업자 제임스 시네갈 아저씨인데요.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지점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한국이다. 정말 환상적이다. 너무 잘 돼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눈물 한 바가지에 저도 지난 3월에 코스코에 면봉 사러 갔다가 36만 원 뜩 끼고 쓰고 온 영상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이 코스코 무엇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연회비를 내는 모델을 도입을 하는 걸로 바꿨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우리나라 유통기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코는 미국의 회원제, 그리고 창고형, 그리고 할인마트,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회원제라 하면은 연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있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창고형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창고처럼 어수선하게, 그래서 상품의 뭐 진열이나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인력을 최소화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가는 형태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 보니 할인마트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서 12위를 차지할 정도의 기업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유통업이 차지하는 시총을 생각하면은 12등이면 정말 놀라운 수치이죠. 시가총액은 290조 원에 달하고요. 물론 최근에 달러가 강세여서 좀 커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엄청난 회사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점포는 전 세계 828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1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유통 개방이 96년 됐다 보니까 코스코 단독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당시 신세계 그룹이랑 기술 제휴 형태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마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었고요. 첫 점포는 지금 양평점이 의외로 첫 점포였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굉장히 좀 오래됐고 좀 좁고 주차장도 그렇게 넓지가 않은 이유가 이제 그 내용 때문이라 보시면 되고, 97년도에 대구점, 그리고 98년도에 대전점 오픈하면서 3개 점포를 운영을 하다가 98년도가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때였다 보니까 미국 프라이스 클럽으로 이제 매장을 넘기면서 신세계의 손을 떠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96년에 이제 유통 개방이 되면서 월마트나 까르푸 같은 그런 해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코스코만 살아남은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저희 PD님들께서 궁금하셨던 게, 지금 코로나 시대 거치면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창고형 할인점이 잘 되는지, 그리고 또 창고형이니까 대량으로 묶어가지고 많이 팔 텐데 지금 최근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묶음이 잘 팔리는지에 대한 궁금점을 좀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 내지는 좀 맞이하고 있는 불리한 환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코스코는 가격이 싸다라는 점을 가지고서 강점으로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마진율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펜을 판매를 하는데 이 펜의 원가가 100원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판매를 130원에 했어요. 그럼 30원이 제 수익으로 남는 거죠. 제가 남기는 마진율은 30%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코스코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일반 상품은 14%, 그리고 코스코의 PB 상품인 컬클랜드 같은 경우 15%만 붙이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창업자 제임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이 15%라는 마진율은 고객도 만족하고 우리도 돈을 벌 수 있는 이 적정한 마진이다. 우리가 16에서 18%로 만약에 올리려고 했을 때 가격도 낮추고 또 비용도 최소화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마진을 15%밖에 안 붙이면은 그 밑에 단으로 뭐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이런 비용을 그럼 어떻게 감당하나요? 빠밤! 바로 코스코의 연회비입니다. 코스코는 연회비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멤버십 연회비가 전체 코스코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회비 내는 회원들만 지속적으로 멤버십을 갱신을 해준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갱신율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아주 놀라운 수치인데요.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지역에서 91%, 그러니까 거의 뭐 10명 중에 9명은 다 갱신을 하는
하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89%에 달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러니까 굉장히 따박따박 수익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는 이 연회원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가격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취급 품목 수예요. 보통 대형마트 과거에 한 5만 개, 6만 개 정도의 이제 상품군을 취급하고 있었다가 최근엔 좀 줄여갖고 3, 4만 개 하고 있는데, 코스코는 재밌는 게 4, 5천 개의 품목만 판매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적게 판매를 하느냐? 쉽게 말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4, 5천 개 상품만 취급하는 대신에 우수한 상품을 대량으로 계약을 해서 공급가를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참고로 쿠팡은 롱테일이다 보니까 지금 취급하는 품목 수가 마켓플레이스까지 합하면은, 그러니까 로켓 배송 포함해서 거의 4억 개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좋은 상품을 이 4억 개 중에서 골라내는 거는 소비자의 몫이죠. 그렇지만 코스코는 내가 가서 뭘 사든 간에 기본적으로 중간 이상은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코스코의 PB 상품인 컬클랜드가 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컬클랜드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상품을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나 그냥 계속 이거 사기 위해서 코스코 회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카테고리인데, 저도 애용하는 이제 품목은 생수 정말 싸고요. 그리고 또 사오는 것 중에 하나가 컬클랜드 담요인데, 이게 진짜 커요. 퀸 사이즈 침대만한 담요인데 엄청 두터운 데다가 되게 부들부들 극세사 그 재질이어가지고 엄청 포근해서 잘 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코스코 코리아 법인을 보면은 어떨까요? 이제 저희가 지난 8월까지 이제 재무제표 기반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매출액이 이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18% 증가를 했습니다. 5조 3,500억 원 수준이고요. 코스코 매출액에서 특이사항은 상품 매출액과 제품 매출액이 따로 나온다는 건데, 상품은 이제 내가 만든 게 아닌 건데 매입해가지고 파는 거고요. 제품은 이 내가 만든 거, 즉 제조 과정을 거쳐가지고 파는 것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제품 매출액이라고 봤을 때 컬클랜드를 포함한 자사 PB 상품의 매출액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매출액 중에서 기타 영업수익은 뭘까요? 한번 추정해 보시죠. 바로 멤버십 매출액입니다. 멤버십으로만 1,250억 원이 들어옵니다. 진짜 완전 대박이죠. 연회비는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그냥 들어오는 매출액이니까 매출 총이익과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그대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알짜배기 수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기타 영업수익, 그러니까 멤버십 이 수익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멤버십 금액이 있잖아요. 연회비가 지금까지 올라온 재무제표들이 쭉 있으니까 이걸 시계열로 쫙 보면은 이 회원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회원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게 매출이 늘은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방법만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용도 한번 볼까요? 급여하고 지급수수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지급수수료는 사실 되게 많은 거를 포함을 해요. 그리고 업체들 따라서 성격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소비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도 포함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주석이 달려있으니까 주석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여기 이제 항목 뒤에 붙어있는 주석들 보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아실 수가 있는데, 코스코 본사에 로열티로 순매출액의 1%를 지급한다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용료 연간 25,000불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소프트웨어 이용료는 뭐 재고 관련 시스템이나 그런 거일 테고요. 그리고 순매출액의 1%라면은 이게 멤버십 수익까지 포함인지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적어도 500억 정도는 본사에 로열티로 지급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수치긴 하죠. 영업이익 보시면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3.3%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 대비 좀 떨어진 수치인데, 코스코 코리아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쭉 보시면 GP 마진은 꾸준히 잘 유지가 되거나 조금 더 증가를 오히려 했는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빠졌다는 거는 판관비가 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사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업체들은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2010년에 처음으로 런칭했고요. 지금 전국에 2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존 점포 신장률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너무 성장세가 좋았다 보니까 조금 슬로우했고 영업이익률은 1.7%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대형마트 대비 훨씬 더 잘했던 그런 채널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과도 좋았었고요. 코스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을 15%만 붙인다고 했었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연회비를 안 받는 모델이다 보니까 17% 마진을 붙이면서 운영을 해왔었고요. 근데 이랬던 트레이더스가 올해 10월부터 연회비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렇게 유료 멤버십을 런칭을 했지만 여전히 오픈형 매장으로 유지를 한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에요. 연회비는 3만 원 그리고 7만 원 두 개인데요. 차이는 그냥 적립률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트레이더스가 영업이익률이 2020년부터 조금 하락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연회비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워낙에 경쟁하는 채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고객을 조금 더 락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회비를 내니까 그게 아까워서라도 자주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고객을 좀 묶어두고자 하는 내용 때문에 전략을 좀 피보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롯데 빅마켓은 2012년도에 런칭했던 창고형 할인점 포맷인데요.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처음 롯데 쇼핑 탐방 갔을 때 이 내용을 여쭤봤던 것 같아요. 당시 5개 점포 운영을 하고 있었었고, 이 포맷은 처음부터 코스코를 좀 표방했다 보니까 연회비 35,000원이 있었습니다. 연회비라는 게 집계가 좀 걸림돌로 작용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점포를 좀 닫고 금천점이랑 영등포점 2개 점만 운영하고 있었다 보니까 사업을 좀 접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 빅마켓을 롯데마트 맥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기존 점포를 좀 리뉴얼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점포도 아예 좀 추가적으로 출점할 계획입니다. 올해 호남권에 3개 점포를 출점했는데 이 지역에 이런 형태의 채널이 없었다 보니까 성과는 좀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PB 상품이 아직까지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코 대비해서 약간 부족한 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 대형마트는 더 이상 출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포맷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은 코스코 그리고 또 경쟁사라 볼 수 있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포맷을 살펴봤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코스코 양재점이 전 세계 1등 매장이었는데 이게 밀려났다고 합니다. 어디에 밀려났냐? 세종점에 밀려났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기쁨의 나라로 제임스 아저씨한테 각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판관비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판촉비가 많이 늘기는 했더라고요. 뭐 여전히 비중은 좀 작긴 하지만 몇십억밖에 안 하던 그런 금액이 130억 원대로 좀 많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코도 마켓컬리나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가 일어나는 거 관련해서 좀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을 과거 대비 좀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었다, 같이 댓글 남겨주시면은 후속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이제 시애틀 아마존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PCR 폐지되고 뭐 등등등. 센터장님 부디 이 영상 보시면 저에게 시애틀 아마존고 한번 갔다 올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유통기한은 언제까지? 시애틀 아마존고 가는 날까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